네, 이번 시간 인천 섬과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요 우동식 관장 모시고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바로 앞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인천 월미도에 위치해 있고요. 네. 지상 4층에 연면적 약 17,300여 제곱미터 크기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네. 외관은 파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네. 흰색 건물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건축 잡지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이렇게 꼽힌 바 있고요. 네. 인천대교를 지나실 때도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인천공항에 이착륙하실 때 비행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아마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국립해양박물관은 보니까 부산에 있고 또 강릉의 주문진 해양박물관, 또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등이 나오던데 수도권에는 정말 해양박물관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는 우리 수도권에 네. 마땅한 해양 문화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설립됨으로써 이제 인천, 경기, 서울 시민들까지도 해양 문화를 가까이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특히 인천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 문물이 최초로 유입된 항구 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 서울 시민들도 가장 가까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곳 인천이었습니다. 네. 이제 박물관이 인천에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의 문화적 위상도 높이는 데 한몫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둔 만큼 그 안에도 내실 있게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콘텐츠에 많은 힘을 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우리 박물관이 현재 교류의 바다, 네. 연결의 시작이라는 대주제 아래 네.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3가지로 해서 박물관 2층과 3층에 해운 항만, 네. 해양 교류, 네. 해양 문화 이렇게 3개의 상설 전시실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해양 교류 사실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교류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박인 영흥도선, 네. 우리 인천 앞바다인 영흥도에서 발견된 영흥도선 등이 있고 또 개항시의 인천의 모습 그리고 능허대의 실경 산수화, 실제 모습을 그린 조선록에 네. 있어서 오시면 아마 흥미로운 볼거리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운 항만 부분은 또 인천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해운 항만실은 특히 항구도시 인천과는 엄청 관련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여기는 우리나라 해운 항만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이 알헤시스라고 합니다. 네. 이 헤시스라호의 모형도 전시가 돼 있고 해양 문화실에는 우리 서해안의 독특한 어업과 다양한 어구, 또 갯벌, 소금 등을 좀 보실 수 있는 우리 삶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있고요. 네. 네, 상설 전시들 3개 모두 다 우리 인천하고는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설 전시실에서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10,000점이 넘는 유물을 지금 수집을 해놨는데요. 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문순득 일기를 한번 좀 오셔서 꼭 보시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문순득 일기요. 네. 네네. 이분은
조선 후기 19세기 초에 사시던 분인데 네. 지금 전남 신안군에서 홍어를 파시던 홍어 상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대흑산도 부근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고 네. 그 뒤에 또 필리핀으로 갔다가 또 한 번 표류를 해서 중국의 마카오까지 가서 네.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고향으로 돌아오기 3년이 넘는 동안을 지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언어적인 재능이 특출해서 가는 곳마다 몇 개월 만에 그 나라 언어를 배운 거예요. 와, 부러운데요? 네, 저도 부러운데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돌아와서 당시 실학자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약용, 정약전, 네. 이강회 등과 같은 실학자들에게 이 자기 표류 경험을 알렸고 얘기를 좀 해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데요? 이걸 네네. 들은 그 실학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경세유표에 이 사실을 적었고 와, 네. 이광해 선생은 운곡선설이라는 책에다가 이를 기록하면서 그의 표류 경험이 조선시대에 조선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통해 문순득 씨의 표류 경험을 통해서 아 해상무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고요. 네. 당시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를 전체 세상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 세계관이 서양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양으로 이렇게 세계관이 확대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말은 이렇게 천재적이었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렵게 이렇게 획득한 이 유물을 누가 언제 어떤 계기로 썼는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문화적 또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고 해서 네.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문순득 일기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네, 글은 누군가에 모르고. 의해 쓰여졌다. 네. 흥미로운데요. 네. 저도 가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후회하지 않을 경험이 되실 겁니다. 네, 한 번만 찾는 박물관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찾게 되는 박물관, 갈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깊게 드는데요. 정말 구성이 알차네요.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역사적 유물들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의 박물관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 중심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통의 유물들과 융합해서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물관들도 네. 오시는 분들께서 유익하면서도 생동감 있고 또 오셔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해양문화 디지털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관 때 오시면 조선 중기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분들이 바닷길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청나라 때문에 육로로 가는 게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바닷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바닷길로 가는 그런 이야기, 일기를 다 쓰셨거든요. 일전에 이야기와 또 그림도 또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네. 그림하고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감 콘텐츠로 만든 게 있고요. 또 인천항 관문에 관한 네. 또 실감 콘텐츠 영상도 있어서 오시면 아마 흥미롭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지금 눈빛이 막 반짝반짝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성인인 저도 정말 가보면 오감을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물관이 젊어졌다. 박물관이 참 트렌디해졌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더 있을까요? 박물관에 오시면 1층에 들어오시자마자 네. 바로 어린이 박물관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는데요. 네. 어린이들이 바다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을 이용한 항해술을 좀 배우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네. 배도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간접 조정해볼 수 있고 돛도 올려볼 수 있고 하는 정말요? 네, 그런 꼬마 선장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담고 있는데요. 네. 또 그 안에 남극에 있는 펭귄, 아주 귀여운 펭귄들을 또 저희들이 구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북극여우 같은 극지의 해양 동물 표본을 활용해서 신기한 바다의 해양 동물을 이해하는 기회와 더불어서 그 앞에서 또 사진도 찍고 네.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 또 어른들을 위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항해술을 배우면서 꼬마 선장을 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저는 솔깃한데요. 사실 요즘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선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는 드물잖아요. 네. 네, 박물관이 또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말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12월이니까 3달도 안 남은 거죠? 저희들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그동안 모아온 유물 만여 점이 그 부산과 그리고 울진에 지금 나눠서 보관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난주에는 울진에 있던 유물들을 다 가져왔고요. 이번 주에는 부산에 있는 유물까지 다 가져와서 속속들이 이제 채워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지금 시설물을 좀 보강하고 또 전시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유물 전시에 신경 쓰는 바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12월 10일 지금 개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축하 공연, 그 주말에 또 체험 프로그램, 또 개관 기념 학술 대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 이벤트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많이들 오셔서 좀 관람하시고 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이라고 하셨죠? 달력에 미리 메모해 두시고 캘린더에 박제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참 큰 것 같은데요. 지역 활성화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개관하면 연간 110만 명 이상의 네.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광객이 증가하면 인근의 식당, 카페, 또 숙박 시설들도 활성화되고 네. 박물관 운영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지역 내 고용 기회도 함께 네.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문화예술의 이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엔 섬해양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물관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셔서 네. 그 성원에 힘입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 소중한 유물들을 기꺼이 기증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박물관의 유물과 전시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정말 정성껏 꼭 가볼 만한 박물관, 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만들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족, 친구분들과 많이들 오셔서 네. 아름다운 서해바다도 보시고 또 석양도 보시고 또 박물관에 들어오셔서 바다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 체험하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인천 시민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을 넘어서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찾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플로깅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여기에 확장된 플로빙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속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있다고 해요. 페트병이나 유리병, 또 낚시용품들을 수거하면서 우리 바다를 스스로 지키는 활동을 하는 플로빙, 참 멋집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또 솔선수범에 치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다를 더 오랫동안 더 깨끗하게 즐길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은 섬해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들 또 즐거운 여행 정보들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